안녕하세요. 폴보헤미안입니다. 여기는 BH 스타디움이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기가 벌어질 곳입니다. 먼저 한번 와봤습니다. 훈련 참가, 그러니까 경기 하루 전 공식 훈련을 취재를 왔습니다. 완전 옛날 우리 한국의 공설운동장 분위기가 나는데, 이 경기장을 쓰는 이유가 미딘 경기장, 하노이의 가장 큰 미딘 경기장에서 경기를 못해요. 최근에 그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경기가 벌어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별리그까지 이거 BH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준결승 이후의 경기, 홈 경기는 그 하노이 미딘 경기장에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곳이 아마 인도네시아 팀의 벤치가 아닐까 싶고요. 저쪽이, 저 반대편이 베트남 벤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양팀 감독님 모두가 지금 한국 감독님이시고, 더군다나 그 신태용 감독과 김상식 감독은 예전에 성남이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레전드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가깝고 서로 친분이 대단한 두 사람이 동남아의 두 축구 강국의 대표팀을 이끌고 경기를 하는 것이라서 한국에서는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20세 위주 선수들을 데리고 왔고요. 되게 어린 선수들이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예전에 K리그에서 뛰었던 아스나이 마쿠알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매체들의 관심이 되게 재밌는 게, 수원FC 뛰고 있는 프라마타 아르한 선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롱스로잉 스킬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선수의 그 롱스로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거의 프리킥급 그 스로인이다 보니까 베트남 쪽에서는 좀 긴장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에서는 A 대표팀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뭐 응웬 꽝아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선수들, 한국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꽝아이 선수도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 나와서 뭐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님이 떠난 이후에 계속 성적이 좋지 못했고, 필립 트루시에 감독이 있을 때 특히나 성적이 떨어졌고, 김상식 감독을 통해서 성적을 내려고 했죠.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는 결과는 만들지는 못했어요. 필리핀하고의 게임에서 이긴 것 빼고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은 굉장히 김상식 감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도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 이 감독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은 아주 힘을 주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력상으로 볼 때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보다는 좀 더 강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현지 매체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태용 감독도 베트남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리고 김상식 감독도 이번 인도네시아의 대결, 뭐 인도네시아가 3차 예선까지 나오고 월드컵 3차 예선까지 나오곤 했지만, 아무래도 그 멤버들이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지금 사흘 간격으로 3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이 조금 더 강력한 한 수 위 전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유리하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말이죠. 김상식 감독과 최영건 코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훈련 전에 잔디 상태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훈련 분위기를 좀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최근에 지금 피파 랭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A매치에서 좀 기분 좋게 이긴 적이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반전의 기회가 필요하고, 엊그저께 라오스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이기긴 했지만 사실 조금 뭐 당연한 승리라는 좀 이미지가 강하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홈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훈련 전에 김상식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팀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김상식 감독이 인도네시아전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특별한 지시사항을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이번 인도네시아전이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에 필리핀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필리핀 원정 경기를 끝내면 곧바로 또 BH로 돌아와서 이제 미얀마전을 치르는데, 저는 일단 미얀마전까지 일단 보기로 했고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자꾸 경기 최종 훈련인데 라이트가 계속 꺼집니다. 경기 하는 날 이러면 안 될 텐데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 리허설 같은 상황인데 자꾸 지금 라이트가 꺼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 김상식 감독은 지금 한 발 뒤에서 선수들 좀 체크를 하면서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를 어떻게 가져갈지. 베트남에서는 이훈재 골키퍼 코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레전드 골키퍼이기 때문에 골키퍼 코치가 베트남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것 같고, 이훈재 코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베트남 기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성기 시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 최고의 골키퍼였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 대회에서 골키퍼 관련해서 베트남에 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체코 출신의 그 귀하 국가대표, 혼혈국 국가대표 선수인 응웬 필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경기 때 라오스전에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의 좀 기사를 현지 오기 전에 좀 봤습니다. 이제 김상식 감독이 선수들의 볼 돌리기를 지켜보면서 좀 컨디션을 좀 체크하는 것 같고요. 최영권 코치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15분 지나니까 베트남 공항에서 나가라고 하네요. 역시 15분 공개해서 지금 기자들도 이렇게 철수를 합니다. 지금 6시 반인지 7시인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훈련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괜찮네요. 경기가 8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불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일단은 문제없이 지금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장 라이터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 건데, 베트남 상대팀 인도네시아 관련된 얘기예요. 인도네시아가 2007년도에 아시안컵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4개국이 공동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조별리그 경기가 바로 인도네시아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사우디 경기였는데요. 그 경기를 왜 기억하냐면 경기 중간에 라이트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나갔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과 사우디가 1대1로 비겼는데, 그 메이저 대회에서 경기 도중에 라이트가 나가는 대참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지금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코칭 스태프에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김상식 감독이 그때 선수로 대회에 출전을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영기용 코치가 경기를 뛰었습니다. 베트남 골키퍼 코치인 이훈재 코치도 그때 당시에 골문을 지켰었죠. 방금 전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병 감독이 이 기자들 가까이 오신 이유가 매치 커미셔너 찾으려고 왔는데 잔디가 좀 말랐어요. 그래서 잔디에 좀 물 좀 뿌리고 훈련하자. 그래서 지금 매치 커미셔너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냥 이 잔디에서 그대로 훈련을 했는데, 신태용 감독님은 물을 뿌리고 훈련을 하고 좀 재밌게 경기하자. 이 잔디가 물이 젖으면 사실 볼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축구를 하려면 좀 촉촉해야 된다, 잔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기용 코치네요. 인도네시아 팬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영기용 코치는 한국에서 왼발 스페셜리스트로 되게 유명했던 그 선수였는데, 이분이 원래 왼발잡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 사고가 나서 오른발을 크게 다치고, 그러고 나서 왼발로 주발을 바꾼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의 주역이라 볼 수 있겠죠. 조병국 코치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센터백이었습니다. 에어조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제공권 다툼, 헤딩, 그리고 강력한 점프력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센터백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좀 외국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좀 나이가 어려 보이네요. 대부분이 20세, 21세, 22세 이렇다고 하고, 제일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스나이 선수다 25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는 연령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트남과의 게임에서는 조금 경험차가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선수들이 좀 많이 좀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베트남 취재진들의 지금 취재 열기를 보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3연패를 당한 상태라서 이번 경기, 물론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 꼭 이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김상식 감독 인터뷰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좀 뭐 단순히 1대0 이 정도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 좀 큰 점수 차로 이기길 바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경기는 해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디가 말랐다고 해서 물을 뿌리고 지금 훈련을 다시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봉수 코치님 지나가고요. 지금 김봉수 코치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가지는 경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어린 골키퍼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좀 15분이 지났거든요. 이제 그 15분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스프링클러 터진 후부터 이제 그리고 훈련 시작한 그때부터 이제 카운팅이 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적으로 지금 피로 회복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선수들의 집중력이 라오스전에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개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숙소로 이제 떠날 거고요.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두 팀 다 되게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